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는 등 주담대 상단이 연 5.8%에 육박하고 있고, 높은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을 버티지 못한 영끌족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엔 집을 팔려는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10월 14일부터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하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SC제일은행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0.25%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 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금리가 최고 5.78%로 나타났고, 지난 7월과 비교해서 금리 하단과 상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9조 7천억이나 급증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도 대출금리 인하폭은 기준금리보다 작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추가 대출 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조만간 가산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 은행들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위해서 연말까지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집값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의 DSR 산출을 정교화하도록 주문했으며, 개별 차주의 소득 수준과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관련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9월부터 강화된 DSR 확대 적용은 전세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에 치명적이며, 정책대출 규제 또한 매수세가 실종된 주택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DSR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DSR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나 정책대출의 DSR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지역별 또는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전세와 정책대출에서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이 DSR에서 제외되면서 갭 투자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지만,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확대 적용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규제에도 심각한 가계부채 리스크가 계속 악화되면서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에도 DSR 규제 적용 여부가 본격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담대 한도를 지방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억제 방안까지 더해지면서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LTV 한도 축소 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DSR 한도가 은행권 대비 10% 높은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될 경우 1금융 수준인 4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LH의 택지를 구입한 뒤 대금을 연체하거나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약 해제는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공개된 LH 공급 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 등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이 지난 2020년 2조 5,391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엔 6조 9,28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신규 분양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해약된 토지가 총 462필지로 작년 249필지 대비 급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기 신도시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매물이 1년 만에
25% 이상 급증한 4,443건이 나왔고, 일산 동구 아파트 매물도 22% 이상 증가한 4,1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에만 8,500건 이상의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급증하면서 일산 지역 집값은 최근 1년 사이 최고 2% 가까이 평균 시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른 일기 신도시들에서도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 아파트 매물이 2,792건으로 1년 만에 14% 이상 증가했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매물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늘고 매수세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일기 신도시 등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고용 지표들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보다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 위주로만 고용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고용시장의 활력과 잠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는 총 21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대비 0.6%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 증가폭입니다. 특히 우수한 일자리로 손꼽히는 상용 근로자 증가율은 심각합니다. 8월 상용 근로자가 1년 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0%대의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건설업에서 3만 명이나 급감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근로자 비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54% 이상이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나타났고, 지난 2020년 23.6%에서 4년 만에 단기 근로 비중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56만 명을 넘어섰고, 구직 포기자 비율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또 불과 1년 전보다 10%를 초과하는 23만 5천 명이 증가했고, 구직 포기자 수는 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한창 일을 시작해야 할 청년층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2030 세대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인구가 74만 7천 명을 기록했으며,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쉬고 있는 청년도 8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도 청년층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내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모멘텀이 생기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